안녕하십니까? 평생 건강 100세 구독자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은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얼굴의 흔적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오늘 아침 세수하고 거울을 보시다가 혹시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희미했던 눈가의 잡티가 갑자기 진해진 것 같고 광대뼈 위에 자리 잡은 거뭇한 그림자가 더 넓어진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깨알처럼 작게 시작했던 점 하나가 어느새 콩알만큼 커지더니 이제는 서로 뭉쳐서 마치 지도를 그려놓은 것처럼 얼굴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를 마주하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대개 체념부터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늙으면 다 그런 거지 하며 애써 외면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검버섯이나 기미는 단순한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갉아먹는 마음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동네 친구들과 모여서 사진을 찍을 때 자꾸만 뒤로 숨게 되고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고 누군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혹시 내 피부 흉을 보는 건 아닌가 싶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손녀 돌잔치 사진 속에 찍힌 자신의 얼룩덜룩한 얼굴이 너무 보기 싫어서 사진을 전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한 달 넘게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러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얼굴의 잡티는 우리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하십니다. 병원 시술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아프다던데 집에서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위험한 시술 없이 냉장고 속에 있는 친숙한 재료들로 피부를 맑게 되돌릴 수 있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비법을 전해드리기 전에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알려드릴 팩 만드는 법보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100배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식초를 밀가루에 개어서 바르면 점이 빠진다더라. 빙초산을 이쑤시개로 콕콕 찍어 바르면 검버섯이 딱지 져서 떨어진다더라. 이런 무시무시한 민간 요법들 말입니다. 심지어는 욕실 청소할 때 쓰는 락스를 물에 희석해서 얼굴을 닦으면 표백 효과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60 중반의 한 어머님께서 얼굴 전체를 붕대로 감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진물이 흐르고 화끈거려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유튜브에서 본 식초 요법을 그대로 따라 하셨던 겁니다. 식초의 산성이 피부를 태워서 잡티를 없앤다는 잘못된 믿음이 어머님의 얼굴에 씻을 수 없는 화학적 화상을 입힌 것입니다. 이 어머님은 그 후로 1년이 넘도록 화상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검버섯을 없애려던 자리에 오히려 더 크고 흉한 흉터가 남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아버님 한 분은 베이킹소다가 각질 제거에 좋다는 말을 듣고 레몬즙과 섞어서 얼굴을 사포 문지르듯 벅벅 닦으셨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피부 껍질이 다 벗겨지고 염증이 생겨서 원래 있던 기미보다 3배는 더 진한 색소 침착이 생기셨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는데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피부의 구조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대 청년들의 피부 두께를 2mm 정도라고 본다면 60대 이후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는 1m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반으로 얇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피부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방어막, 즉 피부 장벽도 댐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약해져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에는 약간 따끔하고 말 정도의 자극이, 얇고 약해진 시니어 피부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식초의 강한 산성이나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은 얇아진 피부 장벽을 순식간에 뚫고 들어가 진피층까지 손상을 입힙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자아의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법들은 이런 위험천만한 자극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해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보수하고 수분을 채워주며 순하게 색소를 옅게 만드는 안전한 천연 요법들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이 지긋지긋한 검버섯과 기미가 생기는 걸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듯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햇볕을 많이 쬐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를 아주 깨끗한 흰색 도화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티끌 하나 없는 백지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쬐었던 햇볕, 즉 자외선이 마치 검은 잉크 방울처럼 피부 속에 하나둘씩 떨어져 쌓이기 시작합니다. 20대에 해변가에서 놀면서 받았던 자외선, 30대에 아이들 키우며 밖으로 뛰어다닐 때 받았던 자외선, 40대, 50대에 등산이나 골프를 치며 받았던 그 모든 자외선들이 사라지지 않고 피부 깊은 곳에 저축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라는 도화지가 두껍고 튼튼해서 그 밑에 쌓인 검은 잉크가 겉으로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60대, 70대가 되면서 피부라는 도화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그 검은 잉크 자국들이 얇아진 피부를 뚫고 겉으로 비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버섯의 정체입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전부터 내 피부 속에 잠복해 있던 녀석들이 이제야 정체를 드러낸 것이지요. 조금 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자외선이 들어오면 피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검은 우산 같은 멜라닌 색소를 찍어냅니다. 젊을 때는 피부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이 검은 색소들이 만들어져도 때가 되어 묵은 각질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이 잘 되었습니다. 보통 20대의 건강한 피부는 28일을 주기로 완전히 새 피부로 교체됩니다. 즉, 한 달이면 헌 피부는 떨어져 나가고 새 피부가 올라오니 잡티가 자리를 잡을 틈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재생 주기가 점점 느려집니다. 50대가 넘어가면 45일, 60대가 넘어가면 60일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피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검은 색소들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속에 2달, 3달, 아니 그 이상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색소 쓰레기들이 한 곳에 뭉치고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게 만드는 검버섯과 기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폐경 이후 겪게 되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또한 멜라닌 색소 공장을 오작동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자외선이나 노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쳐도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이 검버섯을 더 진하게, 더 크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세안 습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목욕탕 가시면 뜨끈한 물에 얼굴 불려서 이태리 타월이나 거친 수건으로 빡빡 문질러야 씻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뽀득뽀득 소리가 나야 개운하다고 느끼시죠? 이것은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천연 기름막을 모조리 녹여버립니다. 기름막이 사라진 피부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거칠어지며 외부 자극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거친 타월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 표면에 수천 개의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멜라닌 색소를 급하게 만들어냅니다. 때를 밀어서 얼굴을 하얗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부는 그 자극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방어막을 치기 위해 더 시커먼 색소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마찰 흑피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찰 때문에 피부가 검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기미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그 부위는 점점 더 진한 갈색으로 변해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기 피부 다루듯이 하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우리 천보다 약간 낮은 30 돼서 35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손을 담갔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미지근하다 싶은 정도의 물입니다. 그리고 세안할 때는 도구 쓰지 마시고 오직 부드러운 손바닥과 손가락 끝만 사용하십시오.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얼굴과 손바닥 사이에 거품 쿠션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살살 굴려주셔야 합니다. 헹굴 때도 어프어프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물을 얼굴에 끼얹듯이 여러 번 튕겨서 씻어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수건을 쓰실 때도 절대 얼굴을 위아래로 비비지 마십시오. 물기만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킨다는 생각으로 아주 얌전하게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세안법 하나만 바꾸셔도 일주일 뒤에 피부 결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피부가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바르는 좋은 성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올바른 세안으로 피부를 진정시켜 놓아야 팩의 효과도 100%, 200%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되돌려줄 본격적인 천연팩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비법은 총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방법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재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꿀입니다. 왜 하필 꿀일까요?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꿀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약재이기도 하지만 피부에 발랐을 때는 그 어떤 화장품보다 뛰어난 보습제이자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꿀 속에는 자연에서 온 천연 효소와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어서 노화로 인해 쪼그라든 피부 세포에 생기를 불어넣고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꿀은 가벼운 소염작용과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생긴 미세한 염증들을 가라앉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화학 성분이 전혀 없는 순수한 천연 물질이라서 예민하고 얇아진 시니어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비법은 바로 꿀 감자 팩입니다. 이 팩은 피부를 하얗게 되돌리는 미백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반찬으로 먹는 감자가 피부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감자 속에는 카테콜라아제라는 아주 특별한 효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효소는 우리 피부 속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간에서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검은 색소를 찍어내는 공장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멜라닌을 만드는데 감자의 카테콜라아제 성분이 이 티로시나아제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자 추출물을 피부에 꾸준히 발랐을 때 멜라닌 생성량이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생긴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생길 기미까지 예방해주는 천연 미백제인 셈입니다. 준비물도 아주 간단합니다. 냉장고 야채 칸에 있는 중간 크기의 감자 반개, 꿀 1큰술, 그리고 농도를 조절해줄 밀가루 1큰술이면 충분합니다. 만드는 순서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를 물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주십시오. 두 번째, 강판을 이용해서 감자를 곱게 갈아주십시오. 믹서기를 쓰셔도 되지만 강판에 갈았을 때 입자가 살아있어서 팩을 올리기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 곱게 간 감제꿀 1큰술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네 번째, 여기에 밀가루 1큰술을 조금씩 넣어가며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되직한 농도로 맞춰주시면 완성입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세안을 마친 깨끗한 얼굴에 팩을 도톰하게 올려주십시오. 특히 검버섯이나 기미가 진한 광대뼈 부위나 관자놀이 쪽에는 한 번 더 덧발라 주시면 좋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편안하게 누워서 기다리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잔여물이 남지 않게 꼼꼼히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이틀에 1번꼴로 꾸준히 해보십시오.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렸던 67살 어머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양쪽 볼에 500원짜리 동전만 한 진한 기미가 있어서 늘 화장으로 두껍게 가리고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꿀 감자팩을 3주 동안 부지런히 하시고 나서 병원에 오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미의 테두리가 흐릿해지면서 전체적인 색깔이 믹스커피색에서 맑은 살구색으로 옅어져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오랜만에 집에 온 딸이 엄마 얼굴에 뭐 했어? 피부가 왜 이렇게 환해졌어? 하고 묻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비법은 꿀 달걀 노른자 팩입니다. 이 팩은 영양 공급과 보습에 특화된 그야말로 피부 보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윤기가 사라져서 마치 마른 낙엽처럼 변해갑니다.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겉만 번들거릴 뿐 속은 당기는 속, 건조 증상도 심해지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세포를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레시틴은 그 집을 짓는 벽돌과도 같습니다. 벽돌이 튼튼하고 촘촘해야 집이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것처럼 레시틴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피부 세포막이 튼튼해져서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노른자에는 비타민 A가 들어있는데 이는 피부 재생을 돕는 레티놀과 같은 역할을 해서 새 피부가 빨리 올라오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꿀을 섞으면 꿀의 보습력이 더해져서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준비물은 달걀 1개와 꿀 1큰술, 이게 전부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첫 번째, 달걀을 조심스럽게 깨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 주십시오. 흰자는 나중에 요리할 때 쓰시고 우리는 노른자만 사용합니다. 두 번째, 그릇에 담긴 노른자의 꿀 1큰술을 넣고 숟가락이나 포크로 잘 저어 주십시오. 노른자가 꿀과 섞이면서 부드러운 크림처럼 변할 때까지 저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붓이나 손가락을 이용해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눈가나 입가처럼 주름이 잘 생기고 건조한 부위는 더욱 꼼꼼하게 발라주십시오. 마찬가지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팩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면 적당합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나 건조한 겨울철에 하시면 그 진가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신 한 어머님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논바닥 갈라지듯이 화장이 다 뜨고 일어나는 게 고민이셨습니다. 중요한 모임이 있어도 화장이 안 먹으니까 가기가 싫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꿀 달걀, 노른자 팩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시고 나서 피부 결이 비단결처럼 고워지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두꺼운 화장 안 하고 비비크림만 살짝 발라도 얼굴에서 광이 나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알려드릴 비법은 꿀 바나나 팩입니다. 이 팩은 축 늘어진 피부에 탄력을 채워주는데 최고입니다. 바나나는 그냥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녹슬게 만들고 주름을 만드는 주범인데 바나나 속의 비타민 E가 이 활성산소를 차단하는 경비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세포 내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미네랄이라서 세포가 물을 머금고 탱탱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준비물은 잘 익은 바나나, 반개와 꿀 1큰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나나는 껍질이 노랗고 깨끗한 것보다 검은 반점이 송송 생긴 소위 슈가 스팟이 올라온 바나나가 훨씬 좋습니다. 검게 변할수록 당도도 올라가지만 피부에 좋은 영양 성분과 항산화 물질이 훨씬 더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잘 익은 바나나 반개를 그릇에 넣고 포크 뒷면으로 으깨주십시오.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으깨서 죽처럼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으깬 바나나에 꿀 1큰술을 넣고 잘 섞어 주십시오. 꿀이 들어가면 찰기가 생겨서 얼굴에 바르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얼굴 전체에 넉넉하게 올려주시되 특히 주름이 깊게 패인 눈가, 팔자주름, 이마 주름 부위에 신경 써서 발라주십시오. 15분에서 20분 뒤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씻고 나면 피부가 쫀득쫀득해진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나나의 달콤한 향 덕분에 팩을 하는 동안 기분까지 좋아지는 건 덤입니다. 이 팩은 69살 되신 어머님께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분은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서 웃으면 주름이 더 깊어 보일까봐 마음껏 웃지도 못하셨던 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항상 무표정으로 계시니 화났냐는 오해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2달 동안 꿀 바나나 팩으로 관리를 하신 뒤에 다시 뵈었을 때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눈과 피부에 힘이 생기고 탱탱해지니 주름이 훨씬 덜해 보이셨거든요. 원장님, 이제는 손주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마음껏 웃습니다. 웃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3가지 팩, 꿀 감자 팩, 꿀 달걀 노른자 팩, 꿀 바나나 팩은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만드는 법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제가 30년 의사 생활을 걸고 보증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 해도 사용할 때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바르셨다가는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사항은 바로 패치 테스트입니다. 내 피부가 이 재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이 피부 타입도 천차만별입니다. 남들에게는 약이 되는 감자나 꿀이, 내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팩을 바르시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여린 살이나 귀 뒤쪽 피부에 엄지손톱만큼만 살짝 발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24시간, 하루 정도는 기다려 보십시오. 하루가 지났는데도 바른 부위가 가렵거나 붉어지지 않고 멀쩡하다면 그때 안심하고 얼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간지럽거나 빨개진다면 아쉽지만 그 재료는 어르신의 피부와 맞지 않는 것이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2번째 주의 사항은 시간 엄수입니다. 팩을 얼굴에 올려두는 시간은 절대로 20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올려두면 영양분이 더 많이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팩을 붙인 채로 주무시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1시간씩 계시곤 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팩이 마르기 시작하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오히려 피부 속에 있던 수분까지 팩이 도로 빼앗아 가버립니다. 수분을 주려고 팩을 했다가 오히려 피부를 더 바짝 말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딱 15분에서 20분, 팩이 완전히 마르기 직전에 촉촉한 상태일 때 미련 없이 씻어내셔야 합니다. 타이머를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번째는 꼼꼼한 세안입니다. 천연팩은 입자가 있기 때문에 대충 물만 끼얹으면 모공 속에 찌꺼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감자 전분이나 달걀 찌꺼기가 모공을 막으면 뾰루지나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구시고 특히 헤어라인이나 턱 밑처럼 손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닦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는 찬물로 가볍게 패팅해 주시면 열린 모공이 쫀쫀하게 조여져서 더욱 좋습니다. 4번째, 상처난 부위는 피해 주십시오. 얼굴에 긁힌 상처가 있거나 뾰루지가 터져서 진물이 나는 곳에는 팩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순한 천연 재료라 해도 상처에는 자극이 될 수 있고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고 난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팩은 반드시 1회분만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십시오. 귀찮다고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천연 재료들이라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산패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는 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내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그때그때 신선하게 만들어서 그날 바로 다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집에서도 부작용 걱정 없이 에스테틱 못지않은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피부 겉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피부 속을 채우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실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7대3이라는 법칙입니다. 먹는 것이 7이고 바르는 것은 3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팩을 매일 얼굴에 올려도 우리 몸속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피부라는 공장이 돌아가려면 원료가 계속 들어와야 하는데 원료 공급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위해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첫 번째로 꼭 챙기셔야 할 것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비타민C는 천연 미백제이자 피부 탄력을 지탱하는 콜라겐을 만드는 필수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감기 예방용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피부에 더없이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딸기 같은 과일과 채소에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키위는 하루에 한두 개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모두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함량이 높습니다. 영양제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흡수율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피부, 머리카락, 손톱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세포가 새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헌피부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얼굴이 칙칙해집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소화가 안 된다고 고기를 멀리하고 국에 밥만 말아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피부를 위해서는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메기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꼭 반찬으로 챙겨 드십시오. 특히 아침에 삶은 달걀 한두 개를 드시는 습관은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유지에도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아까 바나나 팩 설명드릴 때 활성산소가 피부를 녹슬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음식들을 드셔야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나 과일에 항산화 성분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블루베리, 토마토, 가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하루 한 줌씩 드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견과류 속의 비타민 E가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보호해줍니다. 네 번째는 물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물을 충분히 드시는 어르신들이 적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서 몸에 물이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 틈날 때마다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몸속에 수분이 가득 차야 피부 세포도 물을 머금고 탱탱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과 재생 호르몬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낮 동안 자외선과 미세먼지에 시달린 피부가 회복하고 재생되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잠든 시간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깨어 계시면 피부 재생 공장이 가동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셔도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돈 안 들이고 피부 좋아지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를 망치지 않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피부과 관리를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첫째, 검버섯이나 잡티를 손으로 뜯거나 긁지 마십시오. 가끔 얼굴에 뭐가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면 무심결에 손톱으로 긁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피부에 흉터를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의 피부는 회복력이 더뎌서 한 번 상처가 나면 흉터가 영원히 남을 수도 있고 세균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을 일으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간지러우시면 차가운 찜질을 하시고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둘째, 자외선 차단제를 밥 먹듯이 바르십시오. 비가 오는 날에도 흐린 날에도 심지어 집 안에만 계시는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자외선 A는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외출하지 않는 날이라도 아침에 세수하고 스킨 로션 바르신 다음에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 뜨거운 사우나나 찜질방을 주의하십시오. 한국 분들 뜨끈한 곳에서 땀 빼는 거 정말 좋아하시죠?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김이나 검버섯에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늘어나고 열노화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콜라겐이 파괴됩니다. 특히 기미는 열을 받으면 더 진해지고 넓게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운 곳에 오래 계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술과 담배는 피부의 적입니다.
백해무익하다는 말은 피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담배는 피부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서 영양 공급을 차단합니다. 피부가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술은 몸속의 수분을 뺏어가서 피부를 사막처럼 건조하게 만듭니다.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원하신다면 금연과 절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5째,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주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피지 분비를 늘리고 멜라닌 색소를 자극합니다. 화병이 나면 얼굴이 검게 변한다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친구분들과 수다를 떨면서 마음의 찌꺼기를 털어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야 얼굴빛도 환해집니다. 평생 건강백세 가족 여러분, 오늘 참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단순히 나이 들매 상징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훈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훈장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조금씩 지워나가 보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부를 하얗게 하고 싶다면 꿀 감자 팩, 영양과 윤기가 필요하다면 꿀 달걀 노른자 팩, 주름을 펴고 탄력을 원하신다면 꿀 바나나 팩입니다. 그리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자외선을 피하는 생활 습관을 잊지 마십시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일만 해보십시오. 작심 3일이라도 좋습니다. 3일 뒤에 거울 속 내 얼굴이 조금이라도 맑아 보인다면 그 재미로 일주일을 하게 되고 한 달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검버섯은 옅어지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니? 하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분이나 언니, 동생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좋은 건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예뻐지고 건강해지시면 더 즐겁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므로 혹시라도 팩을 하신 후에 피부가 심하게 따갑거나 붉어지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낸 뒤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저 이정훈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활짝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